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엔 아직 어리다, 철없다, 한참 좋을 때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철이 든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보다 철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먼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는 학원 강사 자리가 생기길 기다리면서 잠깐 틈날 때 이모 카페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게 모범생 스타일의 남자가 와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매일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며 노트북으로 뭔가 공부하는 단골 손님에게 푹 빠져서 제가 먼저 다가갔죠. 알고 보니 저랑 동갑내기였고 공무원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남들은 학원에서 1분 1초를 쪼개가며 공부를 하는데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공부할 정도니 당시 남편은 이미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죠. 그땐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빠져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돈 없는 취업준비생 남자와 졸업하고 몇 군데 학원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습학원 강사 자리 알아보려는 여자가 만났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데이트는 거의 이모네 카페에서 하고 이것저것 쿠폰에 이벤트 행사 따라다니며 할인 영화 보고 서비스 식사로 저녁 때우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땐 그게 낭만인 줄 알았죠. 다행히 저는 학원에 자리가 생겨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 강사가 됐고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또 떨어져서 공무원 시험은 관두고 아는 형님네 소개로 물류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월급 받는 사람인데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너 나 지금 완전 돈줄로 보니? 내가 네 물주야? 너도 벌잖아. 근데 왜 데이트할 때 한 푼도 안 쓰는데? 제가 좀 세게 나가니까 남자친구는 우물쭈물 하더니 미안, 내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해. 사실은 우리 집에서 나만 돈을 벌거든.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무슨 네일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아니어도 쪼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했던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작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폐업한 후 막노동판을 전전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역시 네일샵을 하시다가 월세가 밀려서 이미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남자친구가 대견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성애가 충만해져서 더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했죠.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큰소리 뻥뻥 치고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학원 일 끝나면 이모 소개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새벽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다행히 시아버지도 친구분과 동업해서 노래방을 차리셨습니다. 말이 동업이지 그냥 노래방 바지사장처럼 가게 업무 봐주시는 건데요. 그래도 월급이 나오는 일이니까 다행이었죠. 그게 좀 마음의 여유로 다가왔는지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인사 와야지. 우리 만난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슬슬 인사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겁니다. 저도 어차피 때가 됐다 싶어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죠. 근데 가장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60대 중장년으로 보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의 무슨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듣기론 두 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첫인상이 놀라워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집에서 딱 30분 있어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일단 어른에게 쓸 표현은 아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인데 시어머니 실제 연세가 50대 중반이셨거든요. 근데 30대 중반 외모에 옷차림도 그렇게 입으셨더라고요. 대략 한 15살은 어려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외모가 폭삭 늙으신 거죠. 반대로 시어머니는 업무적인 특성도 그렇지만 원래 타고난 동안에 약간 철없이 생각하고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 너무 젊어 보였어요. 어쨌든 남친과 일단 사랑 하나 믿고 결혼을 했고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학원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안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노래방 끝나고 오시던 길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긴 했지만 무면허에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서 아예 합의금이고 뭐고 간에 깜빵으로 가버렸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느라 분주하게 보내고 나니 보험금이 나오긴 했는데 액수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동안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길래 막상 보험금으로 손에 들어오는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시아버지는 집안이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좀 철없어 보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몰래 수군수군 대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마누라 복장이 저게 뭐냐? 귀걸이는 왜 했어? 제정신이야? 물론 시어머니의 성향을 잘 아는 저는 이해는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만도 했죠. 시어머니는 365일 중 단 하루도 화장을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늘 꾸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니, 장례식장이고 가족이시니까 그런 화려한 귀걸이보단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듯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빡했다며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기가 있거나 일부러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젊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약간 맹한 매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자유분방함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가족들은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복장이나 행동이 또래에 비해 톡톡 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나이트 죽순이 나이트 부킹녀로 불리더군요. 혼자 된 시어머니가 나이트에 가든 클럽에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오죽 그런 데를 자주 들락거렸으면 별명이 나이트 부킹녀라고 불리겠어요. 그 소문을 우연히 미용실에서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소문을 얘기하는 아줌마를 붙잡고 아주머니가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하고 따졌죠. 게다가 시어머니랑 부킹한 동네 아저씨도 몇 명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소문을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진짜 노발대발하며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너 내가 밤에 나이트 가는 거 봤어? 내가 밤에 나가는 거 봤냐고.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밤에 시어머니가 나가신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그럼 이런 소문이 왜 난 거 같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아니? 이제 남편 없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나 하나 두고 반찬거리로 씹어대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가족 말을 믿는 게 당연하니까 저도 시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친정집에 일이 생겨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때 우리 애가 5살이었으니까 한창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할 때였습니다. 시골집에서 저는 일을 보고 있고 친정엄마가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애가 왜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내기라서 자기야 여보라는 말 대신 그냥 이름을 자주 불렀거든요. 아이 낳고 나선 아이 아빠라고 불렀고요. 자기야라는 표현은 제 성격상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야라는 말을 아이가 하는 걸 보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애들은 부모가 말하는 걸 보고 자란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멍하더군요.
우리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하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통화를 해서 우리 애가 따라하게 만들었을까 약간은 화도 좀 났습니다. 그래도 무슨 욕설이나 비속어는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리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누구랑 통화를 하나 귀를 쫑긋 세우게 됐어요. 솔직히 별다른 통화도 잘 안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깜짝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일 아트샵을 다시 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있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미 가게도 냈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 말에 남편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저에게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말한 가게에 한번 가봐. 정말 공사 중인지 확인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한번 가봤죠. 근데 가는 도중에 세상에나 오촌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시더니 너네 아빠랑 꼭 닮았네 이러면서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신 분이라서 되게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식이 뜸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니 너무 놀랐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난 터라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냐고 했더니 사실 몇 주 전에 시골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가 저희 엄마를 뵙고 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본 터라 금방 알아봤다면서 반가워 하시더군요. 근데 땀을 꽤 많이 흘리시길래 어디 아프시냐고 여쭈니 일을 하고 오는 길이라며 명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그렇게 오촌 아저씨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의 가게를 가봤어요. 근데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안을 슬쩍 보니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이 사실인가 보다 생각하곤 집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녁 창거리를 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뒤편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신나는 댄스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서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카바레로 쓰던 건물인데 최근에 무슨 나이트클럽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침부터 음악 틀어놓고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낮부터 아줌마들이 들락날락거린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순간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를 붙잡아 두고 엄마, 대낮부터 왜 나이트를 다녀? 그래서 밤에 나이트 다니는 거 봤냐며 화를 낸 거야? 이렇게 슬쩍 떠보더군요. 그러자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건전한 나이트고 그냥 춤만 추고 음료수 마시는 곳이라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넘겨 짚었는데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건수가 잡히자 남편은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게 대판 싸우고 집안엔 냉기만 흘렀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젊게 살고 노는 걸 좋아해서 푼수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특유의 수다스러움 때문에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니까 집이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게 안 나간다며 낮엔 집에만 계시더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죄송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단단히 나 있고 시어머니도 괜히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는 동네 사람들한테 흠 안 잡히겠다며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셨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다며 신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잠시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저는 구청에서 창업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나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더군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일인지라 보험사를 부랴부랴 부르고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아니 마침에 해도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라 급하게 오다가 사고가 났네. 아유 미안하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친 데만 없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험사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오촌 아저씨가 오시더니 아유 무슨 일이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는데 오촌 아저씨가 저를 보고 너도 있었네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보고 오신 거였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오촌 아저씨는
아이,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오히려 묻더군요.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저는 오촌 아저씨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싹 변하는데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물었죠.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60 다 된 남자가 네일아트 단골 손님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워낙 당황하시길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늙음하게 제2의 사랑을 나눈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저를 열받게 만든 사건은 나중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그때 안방에서 유튜브를 보던 아이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레슬링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이야. 근데 왜?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이거 저번에 안방에서 할머니랑 웬 할아버지랑 레슬링하는 거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군요. 아이 눈에는 그 모습이 레슬링으로 보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봤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유치원 끝나고 작은 방에서 자다가 깨서 안방을 봤는데 할머니가 웬 할아버지랑 레슬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화가 너무 나서 안방으로 쳐들어갔죠. 마침 시어머니가 쿨쿨 자고 있길래 저는 시어머니 뺨을 후려치고 말았네요. 저도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얼굴에 맞은 시어머니는 왜 이러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저야말로 소리를 더 쳤어요. 어머니, 하필이면 그런 짓을 안방에서 해요? 사태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아이가 자고 있길래. 자고 있어도 그렇죠. 그 말에 시어머니도 열이 받으셨는지 제 머리카락을 붙잡아 뜯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와서 중재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이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사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머니 그냥 용돈 두둑히 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나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돈만 주면 오촌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다며 집을 비우셨어요. 그 후에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서 작은 네일 아트샵을 하며 어른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진 않네요. 왠지 선을 넘을 대로 넘었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엄마 챙기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셨더라도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요. 듣자 하니 이제는 오촌 아저씨랑 싸우고 다른 남자랑 산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네요. 그냥 다 연락 끊고 마음고생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피곤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